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태수형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다니고 애기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픽업도 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올해 스케이트를 배웠는데요. 그게 좀 재미도 있고 운동 겸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주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이제 24년 포트폴리오 결산 편 해서 유튜브를 찍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올해도 가장 큰 수익을 얻은 자산은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어떤 투자 비법, 그리고 향후에도 제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를 좀 태수형만의 인사이트를 담아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좌를 쭉 보니까 2년 동안 수익이 한 400% 넘더라고요. 제가 23년 1분기 때 마지막 거래를 하고 이제 거래를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비법이란 비법이다. 근데 장기간 아무것도 안 하려면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자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 사자의 심장,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20살이 되면 비트코인 1,000개씩 내주겠다 그랬더니 비트코인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더니 친구 아빠가 비트코인을 3천만 원에 5개를 사서 3,500에 팔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한다. 첫 번째, 그분이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확률이 높고, 두 번째는 보통 사람들은 또 수익을 확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0만 원 벌고 이제 판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큰 수익이 나려면 그 자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수익 확정하고 싶은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멘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애들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이제 제 지인들 보면은 회사를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안달난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은 회사에서 잘릴까봐 걱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노후도 걱정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에 투자하려면 그 자산을 굉장히 깊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사겠다 하면 비트코인 최소 책 한 권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데이터 굉장히 많잖아.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살 수도 있고 오랫동안 보유할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탈출하려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옆에 있는 동료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사고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회사를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왜 비트코인을 여전히 굉장히 좋은 미래 가치가 높게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관점, 편견 이런 거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돈은요 항상 동전과 지폐로만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또는 그게 이제 스테레오타입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가 금융의 역사, 화폐의 역사, 이런 책이거든요. 아무 책이나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걸 한번 읽어보면 화폐도 발전해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화폐가 정부에 의해서 독점이 되면서 동전과 지폐 형태에서 더 이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형태도 변하고 소재도 변하고 다 변했거든요. 근데 돈만 안 변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의심을 가질 수가 있고 비트코인의 존재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는 꼭 정부에 의해서 발행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꼭 지폐와 동전의 형태로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처럼 개인에 의해서 창조될 수도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상세계 뭐 얘기를 하는데 가상세계에는 이런 프로그램된 돈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뭔가 이제 새로운 게 나타나면 이제 잘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지 이제 그게 수용이 되는데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고 그런 신뢰를 이제 얻어가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보면은 저는 종교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종교 얘기를 좀 하자면 새로운 종교가 생기고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로 확산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의 종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굉장히 큰 계기가 필요합니다. 기독교회 같은 경우에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을 반포해서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기독교가 전 로마 제국에 퍼지게 되고 유럽에 퍼지고 유럽의 세계 진출로 이제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획기적인 그 밀라노 칙령 같은 획기적인 계기가 있어야지 이런 이 확산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전 세계 크립토 수도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인정을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또는 다른 나라가 공식 통화로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저는 미국이 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을 하고 이런 과정을 만약에 밟는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신뢰를 얻고 모든 나라로 전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있고요. 물론 이제 올 초죠. 올 1월 달에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했죠. 근데 민주당 정부는 사실은 반 비트코인이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인정한 계기는 비트코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비트코인 선물은 이미 상장돼 있는데 거래가 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안 해주니까 이제 법정 소송에 가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현물 ETF 안 하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하지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뭐 비트코인을 믿지 않던 사람이지만 4년 만에 이제 완전히 전향적인 태도를 바꿔서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장려하고 전략적으로 비축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진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처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세계 3대 종교로는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지만 두 종교는 다 지역적인 종교라고 봐야 돼요. 지역적 한계를 못 벗어났다고 봐야 돼요. 오로지 기독교만이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계기가 있었고 지금 비트코인이 그렇게 되려는 그런 순간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종교와 또 공통점이 있다면 사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치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해본다면 이 논리적인 방식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의 수 곱하기 믿음의 강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식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대적인 그런 것들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 믿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느냐, 또는 그 각각 사람의 신앙심이 더 깊어지느냐, 얕아지느냐, 이렇게 보면은 그 앞으로의 가치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본다면,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의 수 곱하기 믿음의 강도라고 뒀을 때 믿는 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저부터도 안 믿던 사람이었는데 믿었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마이클 셀러도 안 믿던 사람인데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강도라는 거는 뭐 개인마다 그 믿음의 강도가 다 다르죠. 종교도 마찬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이제 뭐 조금만 해볼까 하다가 계속 공부를 하니까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이제 포트에 포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신념이 큰 사람은요,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은 전 재산을 여기다 투자합니다. 회사의 모든 자산은 다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강도도 제가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의 강도도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향후에 굉장히 비싸질 수 있다. 종교와 다르게 비트코인은 한 가지 또 벤치마크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현물 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제 직접적인 비교가 되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물 금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진짜 현물 금의 가치와 비슷해질 거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대충 9배 정도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은 너무 제한이 많아요. 옮기기도 힘들고 자를 수도 없고 어디 내가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 비트코인은 금보다 한 10배는 우수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향후에는 지금보다 거의 100배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믿음의 강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비트코인이 향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로 드는 거는,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20, 30, 40대가 많이 있어요. 50대 좀 있고 60대, 70, 80으로 갈수록 그 수가 이제 줄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부는 적어도 이제 60대, 70대, 80대들이 가지고 있는 부는 이분들이 결국에는 죽을 거잖아. 인간은 누구나 죽으니까. 그럼 이 부는 자연스럽게 20, 30, 40대로 이전이 되고, 이분들은 비트코인에 더 투자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부의 이전으로 인해서 상속 같은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늘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뭐 이러한 이유로 저는 비트코인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이유 말고도 뭐 다른 이유는 이제 다른 뭐 유튜브 찾아보시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은 이제 테스 형만의 그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테스 형과의 대화라는 유료 상담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회사를 다니는데 빨리 돈 벌어서 은퇴하고 싶은 분, 그리고 퇴직을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좀 관리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대상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돈 벌어서 일찍 퇴직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멘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주에도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이 들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제 친구 중에 증권사 임원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저한테 만날 때마다 밥을 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해주는 얘기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상담하기 전에 카톡으로 막 뭐 학력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도움이 될까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학부는 고대를 나왔고 대학원은 이제 미국에서 MBA를 했고 뭐 특이한 거라면은 뭐 제가 모스크바 대학교에서도 교환학생을 했었고 그리고 가장 뛰어난 능력이라면 아무래도 뭐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저의 가장 차별적인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